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HCI UX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HCI UX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쪽을 갖다 봤어요. 이제 요번에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토픽은 뭘까를 봐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토픽,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토픽은 인터랙션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거. 근데 그 인터랙션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HCI라는 게 뭐고 UX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갖다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가 개념이 너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HCI 전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는 HCI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인터랙션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인터랙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스피리언스다, 경험이다 그러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건 고울이니까, 최종적인 고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최종적인 고울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행동적인 요소 또는 행위적인 요소가 인터랙션이에요. 뭐를 해야지 최적의 경험을 느끼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경험을 느끼냐. 그랬기 때문에 이 최적의 경험을 위해서도 인터랙션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 우리 상호작용 또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볼 거고,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뭐냐? 무슨 행동이냐?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 속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행동의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가 절차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들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종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 중에서 상호작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작용은 인터액션이고 상호작용성은 인터액티비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정도를 가리킬 때 우리가 상호작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성을 갖다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게 높아지면은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의 종류들이 있고, 이런 행위의 종류들을 갖다가 서포트 해주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 이런 일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도와주는, 디지털한 아티팩트들이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서 얘네 둘 간에 1대1로 이렇게 매핑이 돼요.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해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한 3가지 형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호작용의 추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한 70 몇 장 되고 80 몇 장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이제 사실은 HCI 쪽에는 교재들도 많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템들도 많고 또 우리 수업 교재도 있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그걸 갖다 좀 참조를 하기로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호작용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죠. 우리 상호작용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런 걸 보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이 데피니션 말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이나 이럴 때 대화, 누군가 내가 말을 갖다가 내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또요. give and take. 내가 먼 걸 주고
그거로부터 뭔가를 갖다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뭔가 다시 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그런 작용들. 또요. 그러니까 오분하고 주고받고를 중요한데 그게 밸런스를 좀 이루어야지 상호작용이 되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확실히 한 학기 수업 듣는 애는 달라요. 그죠? 자, 소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만 계속 쏘고 한쪽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그건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받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다 이루어야지 상호작용이다. 또요. 관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컨셉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관계하고 상호작용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관계는 구조적인 특성이에요. 상호작용은 행동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나랑 우리 집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돼 있는데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구조적인 특성인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특성이기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적인 특성들은 다르잖아요. 나는 맨날 야단 맞고 애기 엄마는 맨날 야단 치고 이런 행동적인 특성들은 구조적인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디테일한 연속적인 행동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그런 일련의 주고받음인데 그 주고받음이 대화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들 사이에 밸런스를 갖다 맞추는 주고받음. 특히 이제 우리가 이 HCI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고받음, 상호작용은 대상이 디지털 아티팩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핸드폰,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톡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디지털 아티팩트예요. 디지털 아티팩트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인데 그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물들. 핸드폰, 뭐 가스레인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공물들은 디지털 아티팩트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교탁도 아니긴 하고 우리 있는 이 커피팟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몇 개의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디지털 아티팩트예요. 그러면은 HCI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대부분의 디지털 아티팩트와 사람 사이의 주거니 받거니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반작용 그거에 해당한 다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HCI에서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HCI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더 시스템 쪽에 가까운 거고 그거는 툴이다. 그리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게 디지털 아티팩트, 핸드폰이야.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안에 입력장치, I가 있고 O가 있어요. 출력장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입력을 핸드폰으로 치면은 자판에다가 뭐라고 치는 거 그게 입력장치고 출력장치는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 또는 소리들 이런 게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I/O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모습, 찰나 그 상태를 갖다 보여주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 쪽이야. 시스템의 화면, 시스템의 입력장치, 출력장치들. 반면에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사이에 두고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 또는 디지털 아티팩트하고 이쪽에 있는 사용자 또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면은 컴퓨터는 이렇게 다시 받거니를 하고 여긴 다시 주거니를 하고 받거니를 하는 그랬을 때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 네 가지 단계에 있다. 어떤 디지털 아티팩트든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네 가지 단계. 그 네 가지 단계가 뭐냐?
첫 번째가 표명, 두 번째가 변환, 세 번째가 표현, 네 번째가 평가예요. 이거는 뭐냐? 표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디지털 아티팩트를 딱 보고서 아, 내가 이런 걸 원하지. 내가 핸드폰에 카톡을 갖다 딱 키면서 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갖다 보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단계. 그게 첫 번째가 표명 단계.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시스템에 어떤 대화를 건넸어요. 나 미안하지만 우리 와이프한테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갖다 보내고 싶어. 그래서 타이프를 쳤어요. 샌드를 눌렀어. 그러면은 이 컴퓨터 속에서 사람의 그 인풋을 받아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바꾸는 단계. 그게 변환 단계. 그럼 바꿔서 컴퓨터가 이 안에서 막 시스템이 돌아간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는 0과 1이라고 하는 디지털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이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갖다 보고 나서 아,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디지털 아티팩트든 내가 카 내비게이션이 됐던 핸드폰이 됐던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지네릭한 모든 디지털 아티팩트에는 이런 지네릭한 네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액션을 잘 설계한다 하는 건 이 네 가지 단계를 갖다 잘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아이튠스다. 그럼 내가 아이튠스를 딱 켜놓고 나서 아, 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뭔가 좀 멜랑콜리한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런 음악이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찾는 단계. 이게 표명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찾아지니까 그냥 셔플을 해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봐야 되겠다. 무작위하게. 해서 셔플을 갖다 하게 되면 시스템이 안에서 막 이제 이 관련된 걸 랜덤하게 딱 찾아가지고 내가 관련된 음악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뽑아줘야 되겠다 하고 딱 한 다음에 실제로 사람한테 딱 보여줄 때는 음악하고 그 앨범의 자켓의 디자인으로 보여질 거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아, 맞아. 이 노래가 내가 듣고 싶었어. 라고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이런 총 4가지 단계를 지네릭하게 걸쳐가지고 사람이 컴퓨터하고 또는 디지털 시스템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가지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느냐 하는 게 사람이 그 디지털 아티팩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경험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내가 얘네들을 잘 설계하면은 경험이 좋은 경험을 하는 거고 얘네들을 잘 못 설계하면은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HCI의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기 시작을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의 인터랙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다른 형태의 인터랙션을 갖다가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이건 이제 주로 어디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신문방송학과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이런 데서 특히 이런 구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뭐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만들 때 그리고 전달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해서 제공자가 만드는 것도 제공자가 알아서 만들고 예를 들자면 만드는 것도 사업자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 또는 만드는 거는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는데 전달하는 거는 사업자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사용자가 주도권이 없는데 전달하는 거, 전달받는 거는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자, 만드는 것도 주거니 받거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상을 만드는 것도 사용자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 그 요청하고 전달받는 것도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 뭐가 있을까? 여기. 유튜브? 왜?
유저들이 만들어서 동영상. 그래서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걸 사용자들이 생성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즐기는 것도 또 사용되고 하니까 응.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받는 것도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UCC라고 하는 것들, UCC라고 하는 게 다 이쪽 면에 들어가죠. 또요. 페이스북 같은 SNS들도 사용자가 만들고 또 사용자가 그걸 갖다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도 주도권을 페이스북이 가지고. 반대로 제공자가 생성해도 주도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제공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 TV. 아주 좋은. 우리 트레디셔널 일반적으로 얘기한 TV.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컨텐츠 만드는 것도 방송국에서 만들고 그걸 송출하는 것도 방송국에서 송출을 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 도메인을 갖다가 나눠놨어요.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새는? 이쪽으로 많이들 가죠. 만드는 것도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달받고 전달하는 딜리버리 단계도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그래서 이런 그 큰 카테고리 하에서 보면 방송국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앞으로의 퍼센티지는 점점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생성도 하고 전달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갖다 참조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호작용과 아주 밀접한 개념으로 상호작용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호작용이 활발하냐,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건 싱글 메저다 그랬댔어요. 싱글 메저라는 게 뭐냐면 그 하위 요소가 없고 그냥 상호작용성이 높다 낮다 그걸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HCI 쪽 연구가 많아지고 학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디베이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상호작용성이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속성들이 있다. 그런 다양한 속성들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상호작용의 속성은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상호성,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신속성, 네 번째가 다중성, 그리고 5번째가 통제성.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예를 드는데, 이 그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해서 상호성도 높고 반응성도 높고 신속성도 높고 다중성도 높고 통제성도 높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은 통제성은 높은데 예를 들자면 신속성은 낮고, 어떤 시스템은 반응성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다중성은 낮고, 이런 시스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호작용성을 얘기를 할 때는 상호작용성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속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아까 소영이가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양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방향성이 있느냐, 즉 한 사람이 계속 주거니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받거니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가 밸런싱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 보는 게 상호성이에요. 너무 자명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적절한 무엇인가가 주거니 받거니가 되느냐는. 뭐 열심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아까 우리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무의미한 내용들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적정한 반응이 이루어지느냐, 적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반응성이 높으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신속성은 높은데, 신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레스폰시브니스예요. 내가 뭘 요청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하는 게 신속성. 네 번째는 다중성.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정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그 안에는 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성이에요. 통제성이 부차적인 그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의 보는 또는 사용하는 또는 받는 내용들의 내용이나 시간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컨트롤러빌리티라고 그래요. 자, 통제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용도 아무것도 통제를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아무것도 통제를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TV.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본다고 한들 안 본다고 한들 TV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송을 갖다가 내가 보고 싶은 때에 만들어내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 통제성이 가장 높은 경우 어떤 경우일까? SNS 같은 경우. 예,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용에 있어서도 사용자들이 통제를 하는 거고 그걸 내가 언제 볼 거냐 하는 것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내가 싫은 이유? 사실은 시간적인 통제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많은데 우리의 관행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갖다가 봤는데 봤다고 뜨는데 리스폰스를 안 하면은 상당히 그 후환이 두렵잖아. 특히 이제 마누라한테서 온 건 특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인 통제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간적인 통제성이라는 걸 갖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적인 통제성을 갖다 사람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게 시스템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성의 변화 추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어요. 좀 더 많은 작용성, 높은 작용성을 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스템하고 인터랙션 하려고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에 적정한 스타일로 시스템이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시스템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대응을 해주나?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라고 그랬으니까 뭘 주고 뭘 받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게 우리가 모든 디지털 아티팩트, 그게 무슨 핸드폰이 됐던 SNS가 됐던 뭐 이마트에서 장보기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5가지 종류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5가지 행위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5가지 종류의 스타일을 갖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지시하기. 지시하기라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의 대응은 명령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도스 프로그램에 있었던 거. 명령창, 실행창을 갖다 켜놓고 이 실행창에다가 내 명령어를 갖다 치고 한번 엔터를 누르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해라.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은 실행만 하고 토 달지 말고 결과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 자, 이거의 좋은 점은 뭘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지시하면 그거에 딱 맞는 결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단점은 뭘까? 사용자가 이걸 다 알아야 되죠.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사용자가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이 시스템 속에 리퀘어먼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명령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이야기하기, 또 그거에 대한 스타일이 대화형 스타일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명령하고 한 번에 듣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줄래? 그럼 먼저 뭐 좀 해. 그거 나 했는데? 그럼 다음에 이것 좀 해. 그 다음에 뭐 할래? 그 다음에 이것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내용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대화형이고 질의응답형 같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인스톨 할 때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뭘로 가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뭘로 가고 이러죠.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갖다가 기입하는 것도 사실은 대화형의 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자연어 기반 검색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요새 애플에서 하는 시리라든지 우리 갤럭시 S에서 하는 음성 보이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뭘까? 일단 안 외워도 되지. 명령어 안 외워도 되고, 왔다 갔다 조금 틀렸으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되고. 단점은 여러 번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쓴다고 한들 그 시간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거고, 탐색하기하고 메뉴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나서 골라라. 그래서 하나 고르면은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골라라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인터랙션이에요. 대부분의 윈도우, 애플 이런 데서 나오는 메뉴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탐색하기를 갖다 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과정도 다 탐색하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징을 하고 메뉴들도 대부분이 탐색하기고, 이제 HCI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 거예요. 직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명령어를 외우거나 대화를 하거나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다 직접 조작하면 그 효과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 다이렉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렉트 매니퓰레이션 뭐 이런 데서 메뉴에서 내가 뭐 하나 선택해 가지고 누르면은 걔가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는 거. 또 이런 위앰프인데, 위앰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갖다 조작하면 직접적으로 음량이 바뀌는 거. 내가 변화하는 게 뭔지를 갖다 직접 조작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이렉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하기 또는 지능형 대리인 스타일 또는 대리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에이전트 스타일이라는 거. 델리게이션이고, 이건 뭐냐면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개입할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그럼 내가 일일이 모든 파일들을 다 들어가서 너 바이러스 걸렸어? 안 걸렸어? 그 다음 너 바이러스 걸렸어? 안 걸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냥 바이러스 그 엔진을 갖다가 켜놓고 네가 열심히 돌아가면서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상태니까 실제로 모니터링 하는 걸 갖다 위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대리인 위임하기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요새 추세는 얘네들을 섞어서 한꺼번에 많은 걸 갖다 주고서, 왜냐하면 이제는 컴퓨팅 시스템의 파워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I/O의 능력도 좋아졌다 보니까 얘네들을 뭐 하나만 딱 주고 나서 사람들한테 요것만 쓰세요가 아니라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저걸 하고 싶어요? 그럼 저렇게 하시라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초이스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형 스타일이 많고요. 내비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혼합형 스타일을 갖다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의 추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디지털 아티팩트하고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든지 PC를 쓴다든지 이런 상태의 상호작용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동안 계속 다루게 될 거니까 세 가지의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상호작용, 두 번째가 창조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촉지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디지털 아티팩트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한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함께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들로 뭐 우리가 얘기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소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갖다 봐요. 첫 번째가 참여, 행동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개방 또는 공유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남과 함께 공유하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감 또는 엠파시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른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점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에서 또 프로덕트들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참여나 개방이나 공감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게 한 가지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조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이것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과거의 우리들은 또는 과거의 사용자들은 토를 안 달았어.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가 또는 사업자가 잘 만들어주면은 사용자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토 달고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뭐 이런 토도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한 트렌드는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토를 달기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내가 만들어서 쓸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는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사용자였다면, 이제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용자들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오픈소스.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진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도비나 이런 기업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아파치 서버도 그렇고,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 하는 서버들도 대부분이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펄도 그렇고. 자, 또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도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하죠. 그리고 요새는 기사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들은 더 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화를 갖다가 겪으면서 전문화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창조적인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디지털 기술과 또 사람들의 제도나 이런 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갖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2011년, 12년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성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람들 그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서울대학교 윤재현 교수가, 내가 이렇게 사진을 갖다 올렸더니 윤재현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갖다 했어요. 우리 삼성전자 정지용 상무가 또 이렇게 달고, 우리 아이리스 최라고 우리 웹 에이전시 하는 사장인데, 우리 웹 에이전시 사장이 또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찍고, 이게 우리 한강변에 있는 철 잃은 코스모스를 갖다 찍은 건데,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그 사용자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갖다 이렇게 다는 거죠. 반응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창조적인 상호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작자가 사용자의 의견을 갖다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만들 때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이런 창조적인 활동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대세, 디스인사이드에서 많이 했던 대세, 이거 군대계 대세인데, 하면 이렇게 뭐 군대 마크서부터 시작해서 사진하면 뭐 이렇게 쫙 도배하는 거,
이런 대세들 보게 되면은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뭔가 아이템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촉지적 상호작용.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햅틱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르면은 걔네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눌러야지 디지털 아티팩트가 나한테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걔네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명령을 내리고 또는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촉지적 상호작용 또는 텐저블한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만드니까 좀 앱스트랙트하게 가는 거야. 반면에 텐저블한 인터랙션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누르면 움직이니까. 이런 텐저블한 인터랙션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가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교재를 갖다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촉지적 조작.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이폰처럼 이렇게 눌러서 pinch하면은 열리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촉각지 조작이고 촉지적 조작.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닌텐도 위 같은 경우에 막 조깅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돌려가지고 조깅을 하면은 장면이 바뀌면서 막 앞에 아바타가 뛰잖아요. 공간적인 상호작용이고, 표면적인 묘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실제 세상과 비슷한 형태의 표현을 이 디지털 아티팩트 속에서 하려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런 형태로 실제 상황들을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렇게 대표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재화된 촉지. 이거 되게 어렵지, 말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냐하면 다들 전문 용어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HCI가 참 그 나쁜 점 중에 하나인데, 얼핏 보기에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면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일 것 같잖아. 근데 이제 그걸 한 레벨 더 밑으로 내려서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컨셉들이 나오고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재화된 촉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아티팩트 속에 어떠한 장치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터랙션을 갖다 더 자주 하게 만든다든지 덜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작용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면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아티팩트와 사람들 사이의 주거니 받거니다.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의사를 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터널하게 그 의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현해주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4가지 단계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갖다 측정할 때 우리가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측정 요소를 갖는다. 그래서 상호작용성은 한 5가지 정도의 세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세부 속성들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 모아서 우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행동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을 제공한다. 그 스타일은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그런 5가지 스타일을 다 제공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창조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촉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쪽으로 상호작용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게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볼 영화는 스페이스 2001이에요. SF 영화의 최고전이고 한 가지만 워닝을 하자면 잠 안 올 때 보세요. 무지 졸려. 토론 주제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택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